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 후보자를 만나서 선거 현안과 출마 배경 그리고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익산 시민에게 인사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익산시장 예비후보 정헌율입니다. 익산 아들 정헌율이 중앙무대에서 당당하게 지방재정 전문가로 성장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위기에 빠진 익산시를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에서 활동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신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함열읍에서 출생을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줄곧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민선 이후에 최초로 호남 출신 지방재정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지방재정국장이라는 자리는 자치단체에게 25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자리였는데 그 당시 익산시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통적으로 배정되는 보통 교부세 외에도 3기 산단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랄지 김동민 그 배드민턴장 신축 사업이랄지 유스 호텔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특별히 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전북 부지사로 역임하면서 사업지수 6위에 있던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함열 농공단지 사업을 살려내고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건립사업 등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4년 동안 폐쇄되었던 송악동 지하차도 문제를 조정해서 공사를 재개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은 항상 제가 있는 곳에서 고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거의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예.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어색하실 것 같아요. 선거운동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시민들께서 그 좋은 자리를 두고 뭐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냐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공무원 출신 정치 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돈도 조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뛰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행정 전문가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서 밤늦도록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생길에 접어드셨는데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초부터 익산 지역에서 저한테 올라와서 우리 익산의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이한수 시장의 삼선 처지를 막을 적당한 인물이 없다. 그래서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당시 뭐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돌려보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다 보니까 익산시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익산시를 내려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가면은 생각보다도 많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보다는 나를 길러준 고향의 부름을 제가 유면하지 않는 것이 이런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년퇴직이 5년 가까이 남아 있었지만은 과감히 이를 내던지고 지난 1월에 고향 익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정 예비 후보께서는 이제 당초에 처음 출발하실 때는 새정치연합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치 환경이 급변해가지고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이제 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고 의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대환영을 합니다. 저도 그 신당 창당 발표 직후에 국민이 열망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하는 내용으로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로운 당명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기초선거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해서 상당히 후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립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 공천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6월 4일까지 앞으로 이제 80일, 70일 이렇게 남는 그렇죠. 그 대장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어떤 전략이랄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가 생활자치의 제자리를 차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두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당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익산이 당면한 현안을 누가 해결하고 누가 익산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인물 구도로 선거판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맞춰서 선거 전략을 비리 원천에 두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부패 고리를 끊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중앙과 소통하면서 돈을 끌어와서 익산시의 당면 현안 과제인 부채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익산 시민들이 아주 갈망하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낼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인물론을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을 이렇게 이제 각 후보들마다 정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데, 이제 단일화나 연대 이런 움직임이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제 단일화는 현 시장이 절대 강제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 선거는 현 시장의 8년간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자구도가 되면은 현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내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천도 현 시장이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다자구도 하에서도 현 시장과 붙어서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익산 시민께서 이번에는 이한수 시장의 3선을 절대적으로 막아든다는 여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익산 시민의 지상 명령인 이 시장 3선 저지를 위해서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단일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만약에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후보자들끼리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살신성인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저를 희생하지 않으면 단일화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에 드는 것보다도 현 시장이 3선을 저지르는 것이 익산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몸을 바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정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현 그 익산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현 익산 시정의 그 정책 가운데서 좀 잘한 거, 그래도 좀 잘한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잘한 것 한 가지를 좀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익산시의 빚이 이미 꼭지를 넘었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민들이 재정 파탄을 우려할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많지 않겠지만은 구태여 하나를 지적을 한다면은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국비를 끌어들여서 한 것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도 지방비로 추진했다면은 아마 익산시는 벌써 파산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도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은 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익산시정의 정책 가운데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 한 가지를 좀 꼽아서 얘기를 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정신없이 그동안 벌레만 놓았지 제대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즉, 그래서 시중에는 차기 시장은 누가 되든지 간에 4년 동안
설거지만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말 선거를 의식한 지적 쌓기용 전시 행정만 하였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이번 선거가 아니면은 이를 심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이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정예비 후보께서 시장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익산시정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그 청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사진을 밝혀주십시오. 먼저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각종 개발 사업의 종지부를 찍고 시정의 패러다임을 철저하게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복지와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라는 양날개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시를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을 통해서 보육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등 서민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계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복지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 중에 최고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 일자리가 요구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럴 의사가 있으신 분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익산의 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석 가공과 액세서리 산업에 한복 산업을 묶어서 혼수 산업을 육성을 하고 여기에 백제 관광 테마를 융합해서 서울 익산 1시간 KTX 1시간 시대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선거 공보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율 예비 후보께서 익산시장 후보로서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은 이제 강점과 동시에 약점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청렴하고 강직합니다. 공무원 생활 33년 동안에 한 번도 비리 관계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익산시를 위기에서 구해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의 많은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인맥이 있고 안전행정부나 도청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제가 데리고 있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일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돈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익산을 구해낼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산이 필요한 자원을 제대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동네 골목대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강한 시장을 뽑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강한 시장을 뽑아서 위기에 처한 우리 익산을 구하고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살고 싶어 하는 풍요로운 익산을 함께 건설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 후보는 시정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복지시정,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성장 발굴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한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